여행 중 겪은 충청도 관광지 실화 이야기. 처음으로 떠나는 혼자 가는 여행. 기간은 일주일로 잡고 대한민국의 반을 여행해보기로 결심했다. 무더운 여름 혼자서 떠나는 여행에 설레임과 긴장을 한껏 안고 짐을 싸서 출발했다. 첫날은 수원에서 내가 보지도 못했던 곳들을 구경하고, 다음 날은 충청도, 다음 날은 경상도, 마지막은 부산을 향하기로 했다. 넉넉치 않은 자금을 안고 출발하는 거라 대부분의 잠은 차에서 잤다. 차를 빌려서 갔는데 차량은 카렌스2 스틱의 LPG 차량이었다. 길을 잘못 들어 거꾸로 경주에서 유명한 곳들을 찾아다니며 혼자 떠나는 여행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고 열심히 돌아다녔다. 정말 재미있는 여행이라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자연 경관과 함께 어우러지는 혼자 하는 여행. 휴게소에서 잠을 잘 때 가스값을 아낀다고 시동도 안 켜고 자려니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땀은 범벅이었고 차량 시트엔 땀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충청도의 유명한 5경인지 8경인지 모를 곳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금세 날이 저물었고 야경의 명소라는 곳을 탐색한 후 그곳으로 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꽤 늦은 시각인 10시가 넘어가는 시간이라 밖은 꽤나 어두웠다. 그곳으로 가는 길목은 굉장히 낯설었고 위험했다. 가는 길목조차도 위험했으나 개의치 않고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입구가 보였고, 입구에 웬 여자가 혼자 서 있길래 이 어두운 밤에 별일이다 싶었기도 했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다. 그곳으로 올라가는 표지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운전미숙자 진입 금지.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었던 것 같았다. 운전미숙자 진입 금지라니. 나는 그 표지판을 비웃듯 베테랑의 운전 실력이라는 자만감으로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경사가 상당히 가팔랐고 1단에 기어를 둬도 가끔씩 엔진이 멈춰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긴장감이 더 심오화됐다. 내 차량 외엔 아무 차도 없었고 그 어두운 곳을 먹먹한 차량의 라이트로 의존하며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차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 라이트도 굉장히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말 많이 위험했다. 이러다 맞은편에서 차라도 내려오면 굴러 떨어지는 거 아냐? 혼자 머릿속으로 제발 아무 차도 내려오지 말아라 생각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다. 발끝엔 언제 엔진이 꺼질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발가락에 쥐가 날 것 같을 그런 정도였다. 가는 내내 너무 어두웠고 오른쪽 낭떠러지에는 가드 하나 없이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가득했다. 위험해. 머릿속엔 오로지 이 생각만 가득했으며 앞만 보고 가고 있었다. 오른쪽, 왼쪽, 희미하게 자꾸만 사람의 실루엣이 비춰지는 것 같았지만 극도로 긴장한 내가 어렴풋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 생각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온통 숲속엔 어둠만이 가득했다. 어렵사리 정상 밑에 주차장까지 올라갔다. 정말 너무도 어두웠다. 위로 올려다보니 불이 켜져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저기로 가면 야경을 구경할 수 있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차를 주차하고 내린 나는 스산한 기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나의 머릿속엔 끝없이 떠오른 한마디가 있었다. 빨리 여길 내려가고 싶다. 야경을 찍을 카메라와 삼각대를 챙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사이를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실 많이 무서웠다. 내가 여길 왜 가고 있는지. 그래도 위로 올라가면 사람이 있겠지? 물론 없을 걸 알고 있었다. 넓은 주차 공간엔 내 차밖에 없었으니까. 걸어 올라간 지 3분 정도가 지났을까?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느꼈던 이질감이 확실히 내 귀로 전해졌다. 흙 밟는 소리가 나를 따라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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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박. 내가 멈추면 그 소리가 나질 않았다. 한 발자국 걸었을 때 나와 동시에 그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사박 사박. 분명 내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있거나 내가 발에 뭘 묻혔겠거니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봤다. 하지만 주머니엔 핸드폰 외엔 아무것도 없었고 신발에도 무언가 걸렸거나 하는 부분도 없었다. 적막과 고요함, 끝없는 어둠. 주위엔 온통 숲이었고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까지 올라갈까?
아니면 내려갈까? 아니, 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혹시라도 내 바로 뒤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을 것만 같은 극도의 불안감. 몇 분 정도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같았다. 바람은 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나는 있는 힘껏 뒤를 돌아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거짓말처럼 내가 뛴과 동시에 다시 들려왔다. 사박, 사박. 갑작스럽게 내달리는 소리보다 더 빠르게 들려왔고 나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차로 뛰어갔다. 정말 숨가쁘게 뛰어가기 시작했다. 뛰는 소리 외에 다른 소리들이 더 들려왔던 것 같았다. 그건 바람에 무언가 날리는 소리가 절대 아니었다. 인위적으로 무언가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찰랑찰랑, 찰캉찰캉. 그리고 난 보고야 말았다. 내 눈 옆에 시야에 그 여자를. 웃으며 귓가에 걸쳐있는 듯한 그 여자를 곁눈질로 볼 수밖에 없었다.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미친 듯이 뛰어왔다. 내리막길이라 그 정도 속도면 분명 위험했고 넘어지기라도 했을 법한데 용케도 넘어지지 않고 차까지 도착했다. 차에 도착한 후 운전석에 비친 유리를 보게 되었다. 다행히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렵사리 차키를 찾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다. 차키를 찾을 때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영화에서 보면은 그 답답했던 장면들이 내가 현실로 이뤄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 급하게 시동을 건 후 차를 출발시켰다. 내려가는 동안 룸미러는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봤던 그 무언가가 뒷좌석에 앉아있을까봐. 그렇게 위험하게 올라온 정상에서 난 분명 사고가 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도 상관없을 만큼 거칠게 운전하여 그 좁은 길을 달렸다. 급격한 커브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레이서 마냥 잘못 삐끗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 길을 거침없이 내달렸다. 한참을 내려와도 끝이 보이질 않는 이 길이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힐끔 백미러를 바라보고 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백미러에 보이는 파란 안광과 비슷한 두 눈 같은 형상. 분명히 어두운데 그렇게 보인 것 같았다. 그것이 점점 내 차를 따라왔고 난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저 입이 찢어져 보이는 듯한 여자의 기괴함.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이라도 감고 싶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부여잡으며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나갔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나를 앞질러 내 차에 타버린다거나 유리창에 붙어버리면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으니까. 정신없이 한참을 달려 처음 입구로 내려왔다. 입구를 지나니 안도감에 룸미러, 백미러 모두 확인을 해봤지만 날 따라오던 그 존재는 없었다. 하지만 올라갈 때 봤던 그 여자를 다시 한번 마주치며 그 여자의 섬뜩한 미소를 보고 나는 정신을 잃게 되었다. 다음날 해가 내리쬐는 뜨거운 여름, 시끄러운 주변 소리에 눈을 떴고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나의 모습에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은 안도한 눈빛이었고 도랑으로 빠진 차량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의아했지만 작은 소동으로 마무리가 되어 난 바로 움직일 수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아직도 그곳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 가끔씩 꿈에 나오기도 한다. 대체 그 여자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산에서 봤던 그 여자와 동일한 사람이었을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가득 찬 사건이었다.